첫째 이명박 정권은 거짓말 정권입니다. 7.47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폐기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7.47 공약을 진정 폐기하려 치면 그 이유, 거기에 대한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 확실하게 요구를 합니다. 세종시의 약속을 20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아닌 걸로 하자는 것이죠. 첫째는 거짓말 정권입니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빚쟁이 정권이죠. 빚더미 정권입니다. 졸백시대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감수하면서 4대강 적자 재정사업을 고집하고 있는 이 빚더미 정권, 이거 이명박 정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정권은 이명박 정권은 독과점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행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까지 완전히 싹쓸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더해서 언론 싹쓸이를 하려고 하고 있죠. 또 사법부도 싹쓸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권력은 다 독과점 하고자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어서 이렇게 거짓말 정권, 빚더미 정권, 독과점 정권으로 명명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비판을 뛰어넘어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 장이 바로 6월 2일이라고 저는 선언을 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실질적인 정권 교체를 시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정권 교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 지방선거의 중간평가와 심판을 통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제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제대로 된 정권이 되도록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십시오. 둘째는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이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거수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난번 라디오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대 생활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 7대, 제가 얘기하는 7대 생활물가는 핸드폰 요금, 두 번째는 대출이자, 세 번째 공공요금, 네 번째 기름값, 다섯 번째 보육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여섯 번째 대학 등록금, 일곱 번째 전세 보증금 등 7대 생활물가 대책을 제발 이 봄에는 딴짓하지 마시고 세워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 준비된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MB 정권 2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2년 경제 실정, 특히 민생 경제가 얼마나 파탄에 이르는가, 또 그것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실업자가 정부 발표로 1월 달에 462만 명입니다. 이제 3월 달 되면 대졸 취업 희망자가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또 노동시장에 투입 들어오니까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실업자 500만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도 청년 실업률은 9.3%를 넘어섰습니다.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실업자가 되는,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졸백 시대가 돼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지 않으려고 대오족이 보편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한나라당 의총에서 일방 통과된 금년도 예산은 일자리 예산을 어이없게도 24%나 삭감했습니다. 여기 통계표를 보여드리면 일자리 예산이 23.9%가 삭감이 됐습니다. 24%가 삭감이 됐는데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22만 9천 개입니다. 2009년에는 78만 개의 90만 개의 일자리가 예산에서 조달이 됐는데 이제 2010년에는 58만 개밖에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가 공급이 안 됩니다. 22만 개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금년의 일자리 사정을 작년보다 아마 더 호전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작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작년보다 훨씬 심각한 일자리 사정을 잘못 예측하고 이 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 기회했을 때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그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만듭니다. 88%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공급되고 지난 10년간 대기업은 일자리가 107만 개가 줄어들었지만 중소기업에서 280만 개가 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의 예산을 금년도에 엄청나게 5조 7천억이나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긴급 경영안정자금 1조 2,500억을 삭감했는데 무려 83%를 삭감한 겁니다. 소상공인융자 7천억을 삭감했는데 이거 70%를 삭감한 겁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간 출연 전액 삭감하고 수출보험기금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상 공급되는 일자리 자체를 22만 명이나 삭감한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정부입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들에게 청년 실업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모든 일자리를 못 구하는 책임이 나라가 다 해줄 수 없으니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눈높이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두 번째 국가 부채 문제. 대표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미 407조입니다. 통계표로 보시면 2010년 이 통계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 짤 때 407조가 됐다가 국가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8조가 증가했고 1인당 216만 원이 나라 빚이 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부채가 절대 규모로 아직 36.1%여서 IMF 기준인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채무자가 되는 국가부채 기준으로 보면 아직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입니다만은 과연 그렇습니까?